여러분, 혹시 최근에 마트 가서 계산할 때 어라? 하고 멈칫한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예전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만 들고 가도 봉투가 꽤 묵직했는데 요즘은 과자 몇 봉지 집어들면 금세 거스름돈이 사라져 버리죠. 내 지갑 속에 있는 지폐는 어제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시장에만 가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마치 우리 돈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쏙 빠져버린 것만 같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화폐 가치를 누군가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우리의 돈을 훔쳐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고 2025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할지 그 생존 전략을 함께 짜보겠습니다. 먼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이름표부터 한번 떼볼까요? 원래 이 말은 경제 용어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쓰던 말이었거든요. 라틴어 인플라레에서 왔는데 바람을 불어넣어 부풀리다라는 뜻이에요. 풍선에 바람을 훅 불어넣어서 팽팽해진 상태나 벌레에 물려서 피부가 팅팅 부어오른 걸 보고 인플레이션 됐다 고말하곤 했죠. 그런데 약 160년 전 미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금도 없으면서 종이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본 경제학자들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소리쳤던 거예요. 정부가 돈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어서 경제가 병에 걸린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어.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은 물건값이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바람을 넣어 몸집만 키운 병든 상태라는 비판이 담겨 있는 셈이죠.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지 수식 없이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다 한가운데에 아주 평화로운 섬마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섬에는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딱 10개 있고 돈으로 쓰는 예쁜 조개 껍데기도 딱 10개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과 한 개를 사고 싶을 때 조개 껍데기 한 개를 내기로 약속했죠. 참 공평하고 평화로운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바닷가에 조개 껍데기 90개가 새로 떠밀려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조개 껍데기를 주었고 섬 전체에 조개 껍데기가 총 100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나서 사과를 사러 상점으로 달려갔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섬에서 자라는 사과는 여전히 10개뿐이었거든요. 상점 주인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사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사과는 부족하네. 결국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과 한 개는 조개 껍데기 10개를 내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사과의 모양이나 맛은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조개 껍데기가 너무 흔해지니까 사과 한 알의 몸값이 10배나 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진짜 정체예요. 돈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돈이 가진 진짜 힘은 약해지는 거죠. 이번엔 좀 더 거대한 역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계 최강 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적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16세기 스페인 제국이 딱 그랬거든요. 당시 스페인은 남미 대륙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발견해서 배로 실어왔어요. 요즘으로 치면 매일 아침 황금이 가득 든 보물선이 항구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스페인 왕실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부자로 살겠구나.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돈은 넘쳐나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자 스페인의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사람들이 힘들게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금 주면 되는데 왜 고생해서 물건을 만들어? 이런 생각이 퍼진 거죠. 결국 스페인은 먹을 빵 하나도 다른 나라에서 비싼 금을 주고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됐고 나중에 금이 떨어지자 그대로 파산해버렸습니다. 이걸 역사에서는 스페인의 저주라고 불러요. 돈 자체는 종이 조각이나 금속일 뿐이고 진짜 경제의 힘은 물건을 만드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잊었을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스페인보다 훨씬 전 고대 로마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 아주 힘이 센 나라였고 데나리우스라는 은화를 돈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점점 커지면서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고 화려한 건물도 지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황제들은 아주 나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을 녹여서 동전을 만들 때 몰래 굴이나 납 같은 싼 금속을 섞어버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100% 진한 오렌지 주스에 물을 타서 양을 2배로 늘린 거나 다름없죠. 처음엔 시민들이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스 맛이 밍밍해지듯 돈의 힘이 약해지는 걸 눈치챘습니다. 상인들은 이 가짜 은화로는 빵을 못 팔아. 돈을 더 내놔. 라고 화를 냈고요. 결국 로마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력했던 제국 로마가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짜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종이돈은 금이랑 상관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원래는 있었거든요. 1971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믿고 달러를 썼어요. 그런데 미국이 전쟁하느라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지자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냈죠.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서 금으로 바꿔줘 라고 하자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 이게 그 유명한 닉슨 쇼크예요. 이때부터 종이돈은 금이라는 실물 자산과 완전히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는 오직 하나, 정부가 이 종이를 돈으로 인정해 준다는 믿음 하나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약 100년 전 독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쟁에서 진 독일은 다른 나라에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많았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정부는 밤낮으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돈의 가치가 쓰레기보다 못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당시 사진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 아이들이 돈 뭉치를 벽돌처럼 쌓아서 성쌓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엄마는 시장에 빵 한 덩이를 사러 가는데 돈을 지갑이 아니라 커다란 빨래 바구니에 가득 담아가야 했죠. 더 황당한 건 땔감을 사는 것보다 돈을 난로에 넣고 태우는 게 더 따뜻하고 저렴했다는 거예요. 어떤 도둑은 돈이 가득 든 수레를 훔쳐갔는데 나중에 보니 돈은 길바닥에 버리고 수레만 가져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전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우리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제적인 재앙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대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요즘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과 월가 사람들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보고 끈적끈적하다 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왜 하필 끈적끈적하다는 말을 쓸까요? 신발 밑창에 껌이 붙으면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딱 그래요.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식당 사장님이 재료값이 올랐을 때 음식값을 2,000원 올리기는 쉽지만 재료값이 다시 내려갔다고 해서 가격을 다시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 법이죠. 월가의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경제를 비행기 착륙에 비유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연착륙이 되면 좋겠는데 물가가 워낙 끈질겨서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하늘을 빙빙 도는 무착륙 상태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Higher for Longer를 외치는 이유도 이 끈적한 물가 괴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질기기 때문이에요. 요즘 기업들은 대놓고 가격을 올리기보다 훨씬 교활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인데요.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슬쩍 내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랑 똑같은 1,500원인데 과자 개수는 10개에서 8개로 줄어든 거죠. 우리는 가격이 안 올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돈을 훔쳐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스킨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격은 안 올리는 대신 서비스의 질을 확 낮추는 거죠. 호텔 청소를 안 해주거나 식당에서 비싼 국산 재료 대신 저렴한 수입산으로 몰래 바꾸는 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점점 더 똑똑하고 은밀하게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진짜 무서운 녀석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에너지예요. 우리가 먹는 삼겹살은 돼지가 키우는 거지만 그 돼지가 먹는 사료를 나르는 건 기름을 쓰는 트럭이거든요. 1970년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석유 파동을 기억하시나요? 중동 국가들이 기름 수도꼭지를 잠가버리자 전 세계 물가가 폭발했습니다.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 옷을 만드는 나일론 값, 심지어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오이 가격까지 다 올라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나거나 국제 정세가 불안해져서 에너지 가격이 꿈틀거리면 우리 식탁 위에 반찬값부터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전 세계 모든 물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도둑으로부터 어떻게 내 재산을 지켜야 할까요?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 속도계와 주유계를 보듯 우리도 경제의 흐름을 읽는 계기판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질 금리입니다. 은행 이자가 4%인데 물가가 5% 오른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매년 1%씩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돈에 힘이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살이 빠지고 있는지 이 온도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한 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가장 먼저 요동치거든요. 환율이 갑자기 튀어오른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빅맥 지수 같은 쉬운 지표들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 나라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그 나라 돈이 얼마나 허약해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하고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돈을 단순히 종이 뭉치로 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과 노동을 맞바꾼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증발해버리지 않도록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재산을 빼서 준비된 자에게 넘겨주는 잔인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순히 현금을 쌓아두는 것을 넘어 물가가 올라도 가치가 함께 오르는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도둑에 대해 꼭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